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. 이번 주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. MBC 스포츠 플러스 도상현 기자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도상현 기자 벌써 올라왔어요. 7677님. 기자님 어떡하실 거예요? 왜 이렇게 계속 틀려요? 크크크크. 오늘은 뭐 하나 걸고 가세요. 제가 그 맨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부터 이제 표디랑 이제 내기를 했잖아요. 네.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내기를 하다가는 이제 알거지가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. 뭘 안 걸었잖아요. 근데 안타깝게. 그렇죠. 걸었어야 살았습니다. 되는데. 네. 자,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저는 남는다, 안 떠난다라고 했고 도상현 기자는 떠난다고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메시 잔류 기사가 떴죠. 그러니까 해명 좀 제가 하세요. 녹화를 하고 이제 네.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바로 잔류 기사 뜨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다행이다. 한 주 멀었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. 또 이 시간이 옵니다. 제가 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매번 이제 크게 웃고 시작을 하는데 네. 제가 아주 무한하네요. 그 전에는 유로피언 챔피언스 리그에서 누가 우승할 것이냐. 네. 도상현 기자는 파리 생제르맹이다.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다. 제가 또 이겼잖아요. 제가 이제 스포츠 기자를 할 게 아니라 이제 하셔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한테 이렇게 프로가 연속 2번 지면 어떡합니까? 아하, 제 어깨가 막 으스으스 올라갑니다. 네네. 자,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예상하신 게 류현진 선수가 양키스를 상대로 4승 거둘 것이다. 네. 이거 역시 완전히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. 그 제가 이제 방송에서 또 류현진 선수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. 바로 이제 메시 선수가 잔류한다고 뜨잖아요. 그래서 이거 류현진 선수도 부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네. 공교롭게 뭐 네.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류현진 선수가 또 양키스전에서 아쉽게 부진하고 말았습니다. 도상현 기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속단하지 마세요. 자, 원인이 뭐였을까요? 아니 그 전까지 정말 환상적인 투구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동료 수비수들의 에러를 해도 류현진 선수가 그냥 삼진 잡아서 끝내버리고 했는데 왜 양키스만 만나면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?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사실 1회 때 이제 백투백 홈런 이제 두 타자 연속으로 이제 홈런을 맞았잖아요. 그때 네. 이제 몸쪽으로 패스트볼을 붙였는데 이제 예. 그 공이 이제 연달아 넘어가면서 좀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아. 물론 류현진 선수 진짜 베테랑이고 또 예. 에이스고 뭐 그런 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선수기는 하지만 네. 이날 경기에서 패스트볼 비중이 정말 적었고 이제 그랬죠. 몸쪽에 그리고 패스트볼 구속도 안 나왔거든요. 안 나왔죠. 이제 예. 평소보다 한 4kg, 5kg 정도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바깥쪽에 체인지업만 좀 주구장창 던진 게 상대 타자들에게 좀 공략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경기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그렇게 빈타를 보이던 토론토 타선이 딱 류현진 선수 내려가자마자 6회 무려 10점이나 한 회에 내버렸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 이럴 거면 한 이닝만 빨리 그렇죠. 내면 좋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.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. 그래도 패전 지어준 게 어딘가 하는 예. 생각으로 저는 이제 경기를 봤는데요. 예. 토론토 선수단이 아무래도 좀 이제 젊은 선수들로 타선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세를 타면 한 번에 뭐 대량 득점하고 뭐 안 풀리는 날은 뭐 동반무진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날 경기에서는 뭐 다행히 동료들이 사실 그동안 류현진 선수가 동료 선수들이 에러하고 뭐 실책하고 뭐 득점 지원 적게 해주고 이래도 승리를 본인이 따왔잖아요. 그랬죠. 뭐 이런 경기도 또 한 경기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게요. 자, 문제는 양키스인데요. 류현진 선수가 도대체 이게 뭐 양키스에 대한 공포증인가요? 아니면 뭔가 류현진 선수의 투구와 양키스 타자들 간에 뭔가 궁합이 안 맞는 건가요?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는 이제 양키스 타선이 또 워낙 뜨거웠었던 때고 그렇죠. 이제 주축 타자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에런 저지, 네, 뭐 네. 스탠튼, 뭐 그렇죠. 괴물들이잖아요. 뭐 디디 그레고리우스한테 그레고리, 이제 말로 예. 홈런 맞은 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맞아요. 계실 거예요. 네. 근데 이번 경기는 사실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거든요. 그랬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호투를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. 예. 이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팀 상대할 때 뭐 네.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겠지만 이 초반에 경기 초반부터 두 개를 맞고 홈런 두 개를 맞고 시작하다 보니까 좀 위축된 게 아닌가. 또 이 바깥쪽 일변도 사실 포수는 이 몸쪽 공도 많이 요구를 하고 좀 다른 다양한 투구 패턴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. 류현진 선수가 뭐 중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수 요구하는 사인에 계속 고개를 좀 젓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. 네. 이 그런 부분에서 이 류현진 선수의 볼 배합이 좀 읽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경기 네. 후에 인터뷰에서도 이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려고 생각한 게 잘못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. 네.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좀 다양한 투구 패턴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번 말씀하셨는데요.
이게 앞으로 양키스와 계속 경기가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요번에 3연전을 마치고 나서도 아직 이 올 시즌에만 7경기가 남았거든요. 네. 이제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뭐 한두 번 정도 더 등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. 어쨌든 요번 시즌에 한 번은 이제 양키스와의 이 악연을 좀 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은 좀 약호를 죽였으면 좋겠다. 네. 이게 벌써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서 양키스만 만나면 방어율이 엄청 올라가잖아요. 아직 첫 승이 없거든요, 류현진 선수가. 제가 양키스. 지금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. 제작진에게 경고받았습니다. 양해를 맞고?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기를 그러니까 주겠습니다. 기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. 이 양키스 타선들도 사실은 이렇게 에이스잖아요. 사실 류현진 선수가 네. 이 토론토의 에이스를 상대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번에도 또 이제 기가 살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요 기세를 한 번쯤은 좀 끊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.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면 그게 가능할까요?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스티벌 구석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. 네. 요날 이제 구장 이 세일런필드 구장이 좀 추웠다고 합니다. 바람도 엄청 불던데. 네, 바람도 좀 많이 들고 막 이러다 유니폼이 보니까 펄럭펄럭하고 그러던데. 예, 이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다음번 경기에서는 다시 한 90마일 정도 본인의 페스티벌 평균 구속을 좀 되찾아주고 뭐 몸쪽 페스티벌 그리고 높은 코스 페스티벌, 뭐 컷 페스티벌 이런 사실 잘 통했었던 부분 이제 마이애미전에서 잘 통했었던 부분이 사실 양키스전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게 많이 저도 경기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다음 경기는 6일 쉬고 등판하는 매치전이 될까요? 아니면 또다시 양키스전이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이 일정상으로 뭐 이 로테이션대로 흘러간다면 이제 양키스를 만나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휴식일이 이틀이나 또 공교롭게도 껴 그렇죠. 있습니다. 이제 네.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는 이제 14일 월요일이거든요. 네. 이제 매치전에 등판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우세적인 전망입니다. 그렇죠. 보비셋. 야, 초반에 정말 엄청났잖아요. 이 류현진 선수. 도움이죠. 네. 예. 그런데 갑자기 무릎 뭐 부상이다 그러면서 빠지면서 언제 나오나 하는데 나온다면서요? 네, 이제 곧 복귀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맨 처음에 부상당했을 때는 뭐 시즌 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. 역시 젊은 선수라서 이 젊은 선수 회복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요 주말 이 매치 전부터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네. 류현진 선수도 이제 어쨌든 보비셋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 수비 리그 평균은 되거든요. 이제 예. 수비도 수비지만 이제 타격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그러면 또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. 이번에는 4승이 가능하다. 아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대기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. 제가 여기에서 4승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 두려움이 좀 있기는 했는데 예. 그래도 저는 신념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네. 류현진 선수 제가 말하는 거에 뭐 영향을 받을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류현진 선수 이번 이 매치전 사실 매치가 지금 시즌 타율이 2할 7푼 5리 30개 구단 중에 1위거든요. 어허. 지금 타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. 예. 하지만 이 류현진 선수가 또 시즌 4승 거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. 그동안 매치한테는 잘했잖아요. 그렇죠. 이 이 선수가. 통산 평균 자책점이 1.20이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진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이 네. 매치전에서 좀 부진 반등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대해 보겠고요. 이번엔 김광현 선수 갑자기 복통 뭐 이러다가 신장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. 어떻습니까 지금? 그렇습니다. 신장 경색 저도 이제 이게 뭐 의료 쪽으로는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제 네.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봤거든요. 이제 예. 그랬더니 이 결색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김광현 선수가 뇌경색을 한번 2010년에 알았었던 적이 있거든요. 이런 심혈관 그렇죠. 쪽이 예. 좀 김광현 선수가 계속 지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하. 꾸준히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좋아져서 상태가 좋아져서 이 복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네. 또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. 이제 캐치볼도 하고 네. 복귀를 좀 차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선발진 부진 때문에 고생 많던데 맞습니다. 빨리 네. 김광현 선수 복귀해서 김광현 선수나 세인트루이스나 빨리 좀 좋은 효과 났으면 좋겠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추신수 선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. 마지막 지금 올해 부상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끊겼어요. 네, 지금 오른쪽 손목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도 올 시즌이 이제 텍사스와의 7년 계약 이제 마지막인데 아하. 이 마지막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. 이 그러게요. 19일 정도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. 그러면 이제 한 10경기 정도 남거든요. 거기서 또 활약을 해주고 또 네. 계약 연장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8911님. 빨리 다음 주 금요일 되면 좋겠네요. 도 기자님 승패 확인하게. 아무래도 제가 좀 펠레 역할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결과에 대한 분석은 참 잘하는데 예측은 다소 아쉬운 MBC 스포츠 플러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.